합격 다 드리는 균쌤입니다. 제6강 SQL 언어 첫 번째 편. 본격적인 SQL 언어를 공부하기 전 외부 데이터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가져오기 그룹과 내보내기 그룹이 있는데요. 이 중 가져오기에 해당하는 그룹에는 엑셀, 액세스, ODBC, 텍스트, XML, 기타를 눌러보면 HTML 문서와 같은 파일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지금은 엑셀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러한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가져오고자 하는 파일을 찾아보기를 눌러서 경로를 찾아줄 수 있는데 저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거나 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파일이 선택됐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여기에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내용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새 테이블로 가져오려면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하면 돼요. 이러면 새로운 테이블로 가져오겠다라는 의미고요. 기존에 있는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두 번째 항목을 이용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테이블로 만들어주고 싶다면 세 번째 항목을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새 테이블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확인을 누르면 엑셀의 화면이 이렇게 미리 보기 식으로 보여지고요. 이 중 첫 번째 열에 머리글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다음을 누르게 되면 각각의 필드에 어떠한 데이터 형식 또는 인덱스에 대한 속성 아니면 제외할 필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량, 원가, 운반비 난 이 세 가지는 안 가져올 거야 라고 하면 이거 체크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 다음을 누르면 기본키에 대한 설정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키 없음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어떤 테이블 이름으로 할 거야 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 사용자가 원하는 이름을 쓰고 마침을 누르면 지금까지 가져온 단계를 저장하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거는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하지 않고 닫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엑셀의 파일이 저장됐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아까 제가 건너뛰었던 원가, 수량 같은 필드는 여기 보이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되죠. 이러한 외부 데이터는 테이블의 형태로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나 폼, 보고서 등의 형태로는 가져올 수 없다 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또한 외부 데이터에 레코드를 수정해서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수정해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필드를 제외할 수는 있지만요. 아시겠죠? 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내보내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떤 파일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느냐? 엑셀, 텍스트 파일, XML, PDF, 전자메일, 액세스, 그리고 기타를 눌러보면 ODBC와 그리고 HTML 문서 등을 지원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식으로 자료를 내보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외부 데이터인 엑셀 통합 문서를 가져오거나 연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새 테이블로 추가해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이거 가능하죠. 엑셀을 새 테이블로 추가하는 건 제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2번의 내용 보시면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중 하나를 지정하여 레코드를 추가해서 가져오는 거. 이거 기존에 있는 테이블에다가 레코드를 추가해서 가져오는 건 두 번째 항목을 선택하면 됐었죠. 그리고 4번의 내용 먼저 볼게요. 엑셀의 원본 데이터에 대한 링크, 그러니까 연결, 유지, 관리를 하는 테이블로 만든다. 이걸로 설정하게 되면 엑셀의 원본이 변하면 액세스의 테이블도 같이 변하게 설정이 됩니다. 이건 마지막에 항목에 있었죠. 그렇다면 틀린 것은 3번인데요. 뭐가 틀렸는지 보면 테이블, 쿼리, 매크로 등 원하는 객체로 지정해서 가져오기, 쿼리라든지 매크로로 가져올 수가 없죠. 우리는 테이블 형태로만 레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계속해서 2번 내용 보시면 다음 중 테이블에서 내보내기가 가능한 파일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죠. 이것만 아까 종류를 쭉 보여드렸어요. 엑셀 됐었고, ODBC 됐었고, HTML 됐었고, 그런데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은 없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SQL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QL이란 Structured Query Language. 의 약자로서 쉽게 이야기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언어이며 쿼리 또는 질의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SQL은 크게 정의어, 조작어, 제어어가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비교적 내용이 적은 제어어와 정의어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제어어는 앞서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안 및 권한검사, 병행 제어 등의 기능을 정의하는 기능을 말했는데요. 관련되어 있는 명령어로는 데이터베이스의 작업을 완료 또는 승인하는 커밋, 작업을 취소하는 롤백, 권한을 부여하는 그랜트, 권한을 회수하는 리보크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만 기억해 두시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3번. 다음 중 데이터 제어, DCL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죠.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create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데이터 제어가 아니죠.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정의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자료의 형태와 구조 등을 수정하여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기능을 데이터 정의어라고 배웠는데요. 이 중 테이블을 생성하는 create 명령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명령은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create 쓰고 테이블 쓴 다음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테이블의 이름, 그런 다음 가로를 열고 그 테이블 안에 사용해야 할 필드, 그리고 그 필드에 숫자인지 문자인지의 형식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넣어주고 가로 닫고 SQL 문장은 마지막에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create인데 이것을 액세스에서 직접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액세스에 아무런 테이블이 없습니다. 여기에 테이블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만들기에 테이블을 통해서 만들 게 아니라 쿼리, 그러니까 SQL 문장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려면 여기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으로 간 다음에 지금 테이블 표시되는 게 전혀 없으니까 꺼주고 여기 왼쪽 위를 보면 SQL을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게 되면 여기 문장을 타이핑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곳에 우리가 원하는 그 글자를 적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create이라는 명령을 먼저 적어주도록 하고 그런 다음 한 칸 띄우고 테이블을 만들겠다 라는 의미에서 테이블 적어주고 그런 다음 저는 과목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런 다음 가로를 열고 이 안에 사용되는 필드로는 코드라는 필드를 사용할 건데요. 이걸 옆으로 길게 쓰면 좀 보기가 복잡하니까 엔터를 쳐서 밑에 줄에다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문자 형식으로 쓸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이 문자, 그러니까 텍스트를 캐릭터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CHAR 이라고 적어주면 이거는 짧은 텍스트가 된다라는 의미고요. 크기는 5 정도의 크기만큼 지정을 해줄 거고요. 이 코드는 필수로 입력하기 위해 not null이라는 항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콤마를 하고 하나의 필드만 있으면 재미가 없죠. 두 번째 필드는 과목명이라고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것도 알아보기 좋게 밑에 줄에다 적어주도록 할게요. 얘 또한 캐릭터의 형태, 그러니까 짧은 텍스트에 9개의 글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그 다음 이 두 개의 필드 중에 코드는 기본 키로 설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 키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적어줘야 되냐면 프라이머리 키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 기본 키에 해당하는 걸 영어로 적으면 프라이머리 키거든요. 그런 다음에 얘를 코드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코드를 기본 키로 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랫줄에다 적을게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아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열어놓은 가로가 이쪽에서 닫혀야 되니까요. 그리고 SQL 문장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실행을 하면 지금처럼 갑자기 테이블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요. 어때요? 코드와 과목명이라는 두 개의 필드가 만들어졌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디자인 보기를 눌러보게 되면 코드는 기본 키로 되어 있고 크기는 5만큼, 그리고 not null에 해당하는 속성은 필수에 해당하는 속성입니다. 그 필수에 해당하는 속성이 얘라고 잡혀 있죠. 그래서 이게 설정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과목명은 크기가 9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필수 속성이 따로 안 켜졌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SQL 문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같은 방법으로 하나의 테이블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학생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다 지우는 건 아까우니까 요만큼만 지워주도록 하고 학생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엔 순번에 해당하는 필드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순번은 숫자 형태로 만들 거예요. 숫자는 인티저라고 쓰면 되거든요. 인티저는 우리나라 말로 정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청일이라는 필드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신청일은 날짜와 시간 형태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타임이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 이제 코드에 해당하는 값을 만들어 줄 건데 이거는 짧은 텍스트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5개의 글자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작성해 놓았던 그 과목과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놓았던 학생 간의 관계 정의를 통해서 코드를 외래키로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이 외래키로 지정하려면 포린키라는 항목을 잡아주면 되거든요. 포린키 이렇게 쓰고 나서 나는 코드는 외래키로 볼 거야. 그런데 과목 테이블에 있는 코드를 외래키로 볼 거야 라는 의미로 레퍼런스 해놓고
과목이라고 잡아주면 과목 테이블에 있는 코드 필드는 외래키다 라는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도 아까 마찬가지로 쿼리 도구의 디자인에 있는 내용에 실행을 해보면 학생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보시면 순번과 신청일과 코드가 만들어졌고 디자인 보기를 보면 순번은 숫자, 신청일은 날짜 시간, 코드는 짧은 텍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관계정의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과목과 학생을 이렇게 끌어보면 어때요? 관계가 제가 연결한 게 아닌데 이렇게 연결되는 게 확인이 되죠. 이게 아까 포린키를 설정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create 명령을 통해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을 잠깐 보여드렸고 이걸 억지로 외우시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쿼리의 내용은 지워주도록 하고요. 학생 테이블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엔 순번, 신청일, 코드 3개의 필드가 있죠. 여기에 새로운 필드를 추가해 보려고 해요. 그러려면 아까의 쿼리의 부분에 구조를 변경하는 알터문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터라는 문장을 이렇게 쓰고 나서요. 그런 다음 테이블을 이렇게 적고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적고 그런 다음 엔터를 치고 여기에 성적이라는 필드를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add 한 다음에 여기 성적이라고 넣어주면 돼요. 이러한 성적은 정수 형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티저라고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직접 해보면요. 학생 테이블을 더블 클릭했을 때 아까는 성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성적이라는 필드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성적은 숫자로 들어왔다는 게 확인이 되죠. 이렇게 해서 알터로 애더하는 걸 보여드렸고 이번엔 숫자로 되어 있는 이 성적 필드를 문자 형태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여기 add가 아니고 알터라는 문장을 한 번 더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렇게 적어준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적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짧은 텍스트로 바꾸려면 캐릭터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5개의 글자 정도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얘를 실행해보면 자, 학생 테이블을 이렇게 열었을 때 지금은 뭐 다른 부분이 없어 보이는데 디자인 보기를 보면 성적이 짧은 텍스트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성적 필드를 지우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 앞에다가 알터가 아니라 드롭이라고 적으면 돼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형식은 필요 없겠죠? 얘를 이렇게 설정해 놓고 그런 다음 실행을 해보면 자, 학생 테이블 들어왔을 때 여기에 있었던 성적 필드가 사라졌다는 게 확인이 돼요. 이렇게 구조를 변경할 때는 알터라는 문장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학생 테이블 자체를 한번 지워보려고 합니다. 그럼 쿼리를 지워주도록 하고 우리가 지우려고 할 때는 드롭이라는 명령을 그냥 이렇게 쓰고 테이블 한 다음에 지우고자 하는 테이블의 이름인 학생이라고 쓰고 세미콜론하고 얘를 실행해보면 학생 테이블이 어때요? 사라졌죠.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드롭이라는 명령으로 지울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어에 사용되는 SQL 문장은 굳이 억지로 외우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영어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4번 다음 중 아래 SQL문으로 생성된 테이블에서 레코드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SQL 문장을 보시면요. 이 위쪽으로는 고객 테이블을 만들고자 하는 SQL 문장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계좌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SQL 문장이네요. 그러면 1번 지문부터 살펴보면서 옳지 않은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지문에서는 고객 테이블의 고객 ID 필드에는 동일한 값을 입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고객 테이블의 고객 ID 필드를 찾아볼게요. 어디 있습니까? 바로 고객 테이블. 이 부분에 고객 ID는 여기 있네요. 그쵸? 그런데 이 고객 테이블의 기본 키는 또 누구예요? 바로 고객 ID로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즉 고객 ID는 중복값이나 널값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동일한 값을 입력할 수 없다는 기본 키이기 때문에 당연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1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계속해서 2번 내용 보시면 계좌 테이블에서 계좌번호 필드는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좌 테이블의 계좌번호 필드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네요. 이 계좌번호 필드에는 not null이라는 속성을 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한다라는 이 말은 not null 때문에 필수에 해당하는 속성이 켜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2번도 맞는 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3번 내용 보시면요. 고객 테이블에서 연락처 필드는 원하는 값으로 수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객 테이블의 연락처 필드를 보겠습니다. 고객 테이블의
연락처 필드 여기 있네요. 이 연락처 필드는 다른 속성이 걸려있는 것도 없고 기본 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생략하거나 중복되어 있거나 뭐 아무렇게나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3번 또한 맞는 말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인데요. 4번 내용 보시면 계좌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필드는 동일한 값을 입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좌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찾아볼게요. 계좌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는 여기 있네요. 낱널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외래키로 고객 아이디가 설정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계좌 테이블 자체의 고객 아이디는 기본키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값을 얼마든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조 무결성에서 배운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값을 입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여기는 동일한 값을 입력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 테이블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정도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 계좌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가 중복 가능한 값이 입력될 수 있는지를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관계의 강의를 다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계속해서 5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정의어 DD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네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테이블을 생성할 때 우리 어떤 명령을 썼죠? 바로 create 문이라는 명령을 썼었죠. 그래서 1번 내용은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제가 테이블 생성하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도 create 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로 볼 수 있겠고요. 이번의 내용 보시면 드롭 명령을 통해 테이블을 삭제할 수 있었죠. 그래서 드롭 테이블 명령을 한번 해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2번에 해당하는 내용도 맞는 말로 볼 수 있겠고요. 3번의 내용 보시면 자료의 형태 및 구조 등을 수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의 형태나 구조 등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alter라는 명령을 사용했었죠. 해서 3번의 내용도 맞는 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인데요. 뭐가 틀렸는지 보면 데이터 정의어에는 create, alter, 그리고 drop 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select 문은 들어오면 안 돼요. select 문은 조작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건 다음 강의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할 때 새 테이블로 만들거나 기존의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연결된 테이블로 만들어줄 수 있었죠. 그리고 SQL 언어 중 데이터 제어에 해당하는 명령들은요, commit, rollback, grant, revoke 등이 있었고 데이터 정의어에 해당하는 명령은 create, alter, drop 등이 있었는데 이 중 create로 테이블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었죠.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create 한 다음 테이블을 적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테이블 명을 쓰고 가로를 연 다음 넣고자 하는 필드 그리고 그 필드의 형식 등을 이렇게 한 다음 마무리할 때 가로 닫고 세미콜론을 넣어줘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 많은 소식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다드리는 균쌤이었습니다.